자, 보세요. 설명드리고 제가 교재를 확인해 드릴게요. 다음 주가 명절 줍니까? 명절날 가시지도 못하시겠네. 주민등록이 같이 안 돼 있으면 뭐 5일 이상 가족도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참에 재수다 안 가도 되고.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의 단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일반 중개계약을 매도 의뢰인 A가 일반 중개계약하러 간다. 단지에 있는 부동산 갑을 병에게 다수한테 맡길 수 있나 없나요? 아니면 다른 부동산 맡기지 않고 니한테만 내놓게 라고 전속 중개계약을 할 수도 있다. 그럼 일반 중개계의 단점 첫 번째, 여러 부동산에 내 아파트 매매권을 맡기러 갈 때 일일이 중개계약서를 씁니까? 중개계약서라면 계약서를 쓴단 말은 손님이 내가 내 소유 아파트 몇 동 몇 호 몇 평형대에 얼마에 팔아달라고 내놓고 소장이 받아서 이렇게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약정하고 도장 찍고 하는 게 계약서겠죠. 그럼 계약서를 쓴다? 뭐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행적으로 다수한테 맡기기 때문에 구두로 계약을 많이 하더라고.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프리오식 계약이니까. 근데 구두로 계약했지만 의뢰인과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사 간 중개 계약 맡긴 내용에 대해서 후일 분쟁이 발생될 수가 있고, 분쟁 발생되면 해결을 위한 증거로 남아 있나요? 그러니까 많이 싸운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소장님한테 그렇게 내놨습니까? 하이 사모님 참 답답하시네 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계약도 가능하지만 증거로서 기능을 못하는 단점.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되어도 해결을 위한 증거로서 기능할 수 없다, 이게 단점. 두 번째는 다수한테 부동산 맡겼죠. 다수의 기업 공유회사 모두에게 A가 여러 사람에게 일을 맡겼지만 다 보수를 보장해 주겠다. 보수를 다 드리겠습니다는 제도는 아니죠. 당연히 다수의 기업 공유회사 일을 풀었지만 가장 먼저 경쟁적으로 중개해서 가장 먼저 계약서를 작성한 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주겠다는 의미일 뿐이지 다수한테 다 보수를 주겠다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럼 다수의 기업 공유회사 입장에서 보면 내 보수가 보장 안 되니까 다른 부동산보다 어떻게든 수당 방법을 하지 말고 어쨌든 먼저 계약서를 써야만 내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은 체결되어도 정상 가격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팔고자 하는 매도 의뢰인이 6개월 된 소장, 5년 된 소장, 1년 된 소장 세 군데 맡겠다 봐요. 내놓을 때 4억짜리 아파트면 4억에 내놓을 거 아니에요? 6개월 된 소장은 4억에 팔아달라고 내놓으면 얼마에 받아야 돼요? 4억에 받을 거 아니에요. 아직 경험이 적으면. 1년 된 사람은 1,000만 원 좀 깎아달라고 4억 9천 정도. 5년 된 부동산 이렇게 받죠. 3억 9천에 받았고 제가 이제 저한테 와서 손님이 4억에 내놨는다 그러면 4억에 받으면 조건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유리하겠지. 가격을 낮춰놓으면 낮춘 사람이 빨리 계약 쓴다는 겁니다. 저는 더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내놓으신 아파트가 4억 이상 간 적도 있다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조정지역이 묶였네, 규제가 어떻네, 뭐 어떻네, 뭐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 이제 실장이 앉아있죠, 실장. 그 실장 왜 여기 사모님 아파트 옆동 거 저번에 얼마 전에 판 거 얼마에 팔았나 물어봐. 작전이죠. 그때 3억 8,600인가 팔았지 아마? 이렇게 해요. 그래서 4억 이상 거래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조정지역 묶였네, 투기관이 묶였네 이런 하면서 거래가 지금은 뚝 안 되고 제가 최대한 3억 8,600까지 팔아보겠다고 다시 이야기해요. 그럼 뭐라 해요? 내기 싫으면 그냥 가면 되고 그렇지.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되고 그걸 이렇게 접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손님을 맞춰서 이제 맞췄는데 3억 8,600엔 받은 사람하고 4억 받은 사람하고 누가 먼저 계약서입니까? 제가 먼저 쓰겠지. 정상 가격이 얼마인데? 4억인데. 그래서 경쟁적으로 중개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기업 공유에서 각자의 보수가 보장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정상 가격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은 손님이 보고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일반 중개의 단점이에요.
그럼 이 단점을 그대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 전속입니다. 그럼 전속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의 구두계약 단점을 보완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서식은 다 어디서 정한다? 국토? 와 웃는지 기억해라 했어요. 서식 나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의 영리 정하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전속 중개 계약서가 있다는 겁니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단 말은 법에 정하고 있는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의하여야 한단 말은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는 왜 쓰게 되었나요?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이면 반드시 쓰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 중개 계약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서명 계약도 계약이다. 방식이 관계없다는 거죠. 전속 중개 계약도 법상의 의무는 반드시 써야 될 의무는 있지만 쓰는 이유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 쓰라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일반 중개 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게 쓰라 그런 개념이지. 전속 중개 계약도 요식이다 불요식? 불요식 계약이다. 그럼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증거로 남기라 그 말이죠. 몇 년간 보존할 것인가? 3년간 보존해야 돼. 자, 그러면 휴폐업까지는 계약할성 관계없이 이루어지니까 대부분 다 제재가 과태료였다 그랬죠. 그럼 중개 계약은 중개모 관계 있어 없어요? 계약 이름이 중개인데 뭐 중개해달라고 맡긴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음 주 중개 보수까지가 중개 업무예요. 그럼 중개 계약부터 확인 설명하고 계약 쓰고 서명 날인하고 이게 다 중개 업무이면 기본 바탕 제재가 뭐 업무 정지 깔아놓고 업무 정지가 아닌 것만 속건해서 나중에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고 보존하는 것은 관행처럼 많이 이용되어져 온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인 구두 계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라 하고 보존하는구나. 오늘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았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전속 중개계약은 니한테만 내놓게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겠다. 넌 제도니까 네 보수는 보장해줄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개업 공인에서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네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법에서 손님을 위해서 보수 보장되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손님을 위해서 책임 중개할 의무를 두 가지 줘요. 요 두 가지는 일반 중개 계약의 단점인 보수가 보장되지 않은 각자의 개업 공인사에게 경쟁 중개에서 계약을 체결시킨 한 사람은 보장되고 다 보장 안 되니까 적극적인 의무를 줄 수가 없는데 전속은 한 사람 특정에서 맡겼기 때문에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두 가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매도 의뢰인이 개업 공용에서 갑 가게 와서 A가 와서 내가 지금 2달 후에 이사를 갈 사정이 생겨서 아파트 팔고 싶은데 다른 부동산 내놓지 않고 니한테만 내놓을게. 2달 내에 아파트 매매계약 중개 줄 수 있습니까? 하면 뭐라고 받아요? 다른 부동산 내놓지 당신한테만 내놓을게. 당연합니다. 내놓고 가십시오 하겠죠. 현재 임대인이 개업공에서 갑 가게 와서 내 소유 아파트 임차인이 2달 후에 나간다고 연락 왔으니까 2달 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가? 니한테만 내놓을게. 내놓고 가십시오. 중개해드리겠다. 그러면 개업공인 중에서 갑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과 중개 계약에서 매도인이 내놓은 중개 대상물 아파트면 아파트, 임대인이 내놓은 아파트를 확보했죠. 그럼 이걸 매매 계약을 중개하려면 내놓은 물건의 등기부나 대장 등을 통해서 일단 조사 확인할 것이고 조사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매수인, 임차인 찾아서 조건을 설명해서 계약서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계약, 중개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거 아니에요. 2달 내에 팔아달라고 했으면. 그런데 이 개업공에서 갑은 6개월 되었는데 처음에 개업할 때 돈을 좀 들여가 인테리어를 번듯하게 해놨다고. 우리는 5년 된 가게는 뭐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 입장에서 오면 인테리어 잘 되어 있으면 초짜인지 이 사람 돈 좀 벌었는 뭐 일 잘하면 여기 갈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2달 내에 손님이 맡긴 기간 내에 물건은 받았지만 실무 경험이 적거나 능력이 좀 부족하면 손님이 맡긴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사 확인을 잘하고 매수인을 찾아봐야 설명을 잘못해버리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달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 이사 못 갈 거 아니야. 2달 내에 세입자 구하지 못하면 공실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손님이 이익에 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라. 그 말의 가장 핵심은 네가 매도 임대인과 중개 계약하면서 확보한 물건이 있으면 너는 물건에 관한 정보만 정확하게 확인해서 매수인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다른 소장님 있다. 다른 소장은 손님을 확보되어 있는데 물건 찾고 있는 소장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보한 중개 대상물을 매매 기한 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정보를 소장에게 매수인을,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소장한테 물건을 내놔야 합니다. 정보 공개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보를 공개한단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정보를 공개한단 말은 내가 가진 물건을 내놔야 한단 말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중에서 보시고 찾으시는 물건이 맞으면 연락 주십시오. 공동 중개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내놓게 되는 수단은 오늘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할 때 필요한 여러 정보, 소재지, 지목, 면적 있죠. 권리관계 같은 거 있죠. 를 정보망을 통해서 공개하든지, 아니면 모든 소장이 다 정보망에 가입한 것은 아니니까 일간신문에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내놓겠습니다. 보시고 찾으시는 물건 맞으면 연락 달라고 하는 것이 정보 공개예요. 그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며칠인가? 7일 이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대. 그럼 공개했다면 손님에게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을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서 내놨습니다라고 공개한 다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개해야 한다 나오면 며칠? 7일. 공개한 때 내용 통지는 며칠? 지체 없이. 예외가 손님이 물건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다른 부동산 맡기지 않고 네한테 맡기는데 내가 네 부동산에 내놓게 되는 내 물건은 다른 부동산에게 내놓지 마라. 비공개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물건이 밖에 떠도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공개 요청을 손님이 했다면 손님이 물건 내놓으면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니까 이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나오면 뭐가 없는 경우,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되고 공개한 때 주어지면 며칠, 지체 없이 공개 내용을 문서로 통지. 이게 공개사항이 7가지인데 이게 암기사항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찾고 있는 물건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 공동 중개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공개해 줘라 그 말이죠. 내가 가진 물건의 종류가 뭔지 공개해야 해요. 여기서 만약에 아파트 찾고 있다. 그럼 지금 물건이 아파트인지 내놔요. 종류, 지역이 맞는지, 소재지, 면적, 토지면 지목 내놔야 되겠죠. 권리관계도 공개해야 해요. 내가 가진 물건에 건전항이 있습니다. 어디 은행이고 채권 최고의 빚이 얼마입니다. 공개해야지. 토지 같으면 어떤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지 여러 사항을 공개한다는, 물건을 공개하는 것이 정보 공개겠죠. 그러면 사람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것인가?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물건 찾고 있는 소장한테 내놓으면 되지. 각 권리자, 건저당권자가 무슨 지점입니다. 인적사항. 사람이면 저당권자가 갑입니다. 소유자 이름하고 주소. 각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은 물건에 관한 정보입니까? 사람에 관한 정보예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돼요. 물건만 정확하게 공개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물 하는 단계가 1. 손님 와서 중개해달라고 맡기면 중개계약하죠. 확인 설명하겠죠. 확인 설명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작성하겠죠. 요 단계별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계약서에 작성해야 할 가격 이름이 달라요. 결론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합의가 되었다 안 되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면 매도 매수인 간에 매매 가격 합의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아직까지 설명하고 있단 말은 아직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확정된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예정 금액이라 해야 되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단 말은
매도 매수인 간에 매매 가격 합의가 했다. 합의가 됐으니까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액을 계속 비교하셔야 돼. 결론 나중에 다음 주 가시면 매매 계약서처럼 거래 계약서에만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을 해요. 중개 계약이나 확인 설명 단계는 합의가 안 되었으니 어떤 금액? 그럼 여기는 중개 계약 단계는 어떤 금액을 공개하라고? 예정 금액을 공개하라고. 이런 것은 이제 함정이고 나중에 암기사항이에요.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인데 공시지가도 공개해야 할 사항인데 공시가는 반드시 공개할 사항이에요. 이게 최근에 2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매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세금 관계가 취득세 같은 게 중요하니까 공시지가가 중요하죠. 반드시 공개를 해줘야 되지만 현재 개업공인에서 각각에 와서 전속 중개 계약한 목적이 임대인이 와서 임대차 목적으로 물건 내놓았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그 물건의 공시지가가 중요사항이요. 보증금 차임이 중요사항이지 공시지가는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은 맞지만 매매이면 반드시 공개를 매매 계약이면 공시지가도 반드시 공개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공시지가는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임대차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했다면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함정이에요. 자, 그러면 정보를 공개해놨다. 다음에 다른 부동산에 내놨구나.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 찍어서 맡겼는데 물건을 내놨다고 통지는 받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맡긴 2달 내에 아파트 팔릴 수 있는지 그 다음 단계 중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두 번째가 전속 중개 계약을 하고 2주에 1회 이상 일전에 통지에 들은 내용대로 물건 내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 전화와서 이렇게 중개를 하고 있다라고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또박또박 적어서 뭐로 통지할 것인가? 문서로 통지해야 한대. 그러면 절차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죠. 보존했고 정보 공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물건을 내놔야 다른 부동산 연락받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상 통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도 정보 공개는 며칠? 7일. 업무 처리상 통지는 얼마? 2주. 요 네 가지는 누구 의무다?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의 단점이 구두 계약을 본하기 위해서 반드시 쓰고 보존하고 보수가 보장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줄 수 없는데 여기는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인 의무 2가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전속 중개 계약하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정보 공개 여기서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2가지를 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기본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전속 중개 계약이면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래서 손님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나오면 이건 등록 취소 사유. 그 업무정지가 거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만 속관내시면 돼. 그럼 결론은 일반 중개 계약은 구두 계약이 관행화 되어 있고 서면 작성 의무가 있다 없다? 일반 중개 계약 작성해야 한다.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보존 의무가 없고 보수가 보장 안 되니까 중개 대상을 정보를 공개하라 이런 말 없고 정보를 여기 공개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부동산 뺏어갈 거 아니에요.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가 없다. 4가지인가 아닌가 중요하고 작년 시험에도 일반 중개 계약서 내용과 전속 중개 계약서 내용이 공통이 아닌 것 답은 이거.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어디만 있고 전속 중개 계약서만 있지 일반 중개 계약서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이 앞으로 공부하실 공인중개사법에서 수십 가지 의무사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있는데 수십 가지 의무사항 중에서 현재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몇 가지 의무가 더 있고 4가지 차이가 있고 4가지인가 아닌가가 중요하고 그럼 4가지가 아닌 기타 의무는 차이점이다 공통점이다. 4가지가 아니면 일반도 해야 한다. 전속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시작하고 해야 한다. 이게 맞으려면 4가지이면 X고 4가지가 아니면 일반도 O. 아시겠죠? 그 4가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라고요? 정보 공개 의무.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계약한 의뢰인 간에도 의무상 차이점 두 가지 있는데 보세요. 매도 의뢰인 A가 지금 자기 소유 아파트 매매권을 일반 중개 계약을 갑을 병하고 체결할 수 있죠. 갑하고 체결할 수 있죠. 특정한 이렇게 다수하고 또는 특정한 부동산하고 일반 중개 계약이나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외에 정이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 계약할 수 있겠는가? 요거하고 두 번째, 이미 의뢰인 A가 다수하고 일반을 또는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이미 중개 계약한 부동산을 일체 통하지 않고 자기 소유 아파트 매매권에 관한 정보를 자기 비용 들여서 교차로에 광고 낸다든지 변호사에 광고 내거나 내부에 광고 내서 내가 광고된 내용을 보고 전화 직접 받을 수 있나 없나요? 그럼 상대방은 부동산 통해서 찾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찾은 거야?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의무상을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일반 중개 계약부터요. 일반 중개 계약한 매도 의뢰인 A가 이미 갑을 병하고 일반 중개 계약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정에게 의뢰해서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수 있다. 아무런 제한이 없죠. 여기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 다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속 중개 계약은 니한테만 맡길게 다른 부동산에 맡기지 않겠다는 취지 계약을 했죠. 그런데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는 계약 위반. 그 일반 중개 계약하고 전속 중개 계약 차이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하여 계약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만 쓴다? 일반만 쓰지 전속은 계약 위반입니다. 두 번째, 의뢰인이 일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에 소개한 적이 없이 자기 비용으로 광고 내고 찾아온 사람과 계약할 수 있겠는가? 일반.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 중개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부동산 하신다. 6개월 정도는 계약서를 못 쓴다 생각하고 일하시면 돼. 제가 섣부를 거 아니고 옆에 같이 하면 4억 8,600에 받아보는데 뭐 3억 8,600에 그러면 아직까지 4억짜리 부동산 찾고 있다고 6개월 된 사람은 근거에 찾았어요. 그럼 이미 제가 계약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서구 이사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전화하겠죠. 사모님이 4억짜리 손님 맞췄습니다 하니까 뭐라 해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거 언제쯤 일인데 아직 그 일을 하고 계시냐고. 열받아요, 안 받아요. 꼭 창업할 때는 처음에는 편의점 옆에 있는 부동산 해야 돼. 늘 열받아가지고 맥주를 먹어야 된다고. 열받아가 시발 하고 싶어. 뿐만 아니고 저도 열받는 경우가 있다고. 5년 돼도 이거 쥐가 직접 계약서 쓰고 나쁘니까 저도 열받죠. 같이 옆에서 같이 해야 돼. 니와 또 뺏겼나 술 먹고 손님이 직접 쓰고 나가뿐네 또 술 먹고 이렇게 간 조심해야 돼. 여명 알죠? 뭐 받는 모양이네요. 편의점이 11,000원짜리 있어요. 술 깨는 약이 있다. 그럼 자 보세요. 전속 중개 계약이면 니한테만 맡기겠다.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지 않겠다 했죠. 그럼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도 이미 개업공에서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했는데 야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찾은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겠는가? 전속의 특징이 이거예요. 전속 중개 계약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면 계약 위반이지만 일체 부동산에서 소개한 적이 없이 자기가 직접 찾은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이 가능해.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딱 뭐만 허용되는가?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 A가 갑 위에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도 계약 위반이죠. 두 번째는 갑이 전속 중개 계약한 소장 갑이
A 의뢰인에게 자기가 중개해서 상대방 B를 소개했다고. 개업 공유에서 통해서 소개받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조건이 맞아요. 맞으면 중개에서 소개해준 개업 공유에서 통해서 계약서 쓰고 소장한테 보수 주면 중개 보수 주면 딱 깔끔할 거 아니야? 그 조건이 맞으니까 이제 보수를 주기 싫어가지고 소개를 해준 개업 공유서를 배제하고 둘이 몰래 직접 계약했다고. 어쨌든 기준은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의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딱 뭐만 허용되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된다. 중심 잡으면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도 계약 위반.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배제했다 그래도 자기가 직접 찾은 상대방이 아니니까 계약 위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의뢰인 간의 의무상 차이점은 전속 중개 계약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의뢰인은 계약 위반이죠. 계약 위반이니까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위반에 대하여 위약금을 줘야 된다고.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일반 중개 계약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하죠. 계약 위반 아니죠. 위약금 지불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허용되죠. 계약 위반이 아니어서 위약금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을 보니까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몇 가지 의무가 더 있고 네 가지 의무가 더 있고 특히 정보 공개할 때 인터넷에서 물건 내놓을 때 비용 든다. 일간신문에 광고할 때 비용 들죠. 문서 통지할 때 비용 든다. 문서 통지할 비용 들게 되어 있는데 의무니까. 일반 중개 계약은 이런 의무가 없다 그러면 법적으로 비용 발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는 있지만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 공개할 때 문서 통지할 때 소요된 비용이 있다 없다.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가 발생되지만 여기는 소요된 비용이 없으니까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가 없다. 그럼 표현이 의뢰인은 시작해놓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나오면 어떤 계약을 한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두 가지 의무가 있지. 일반 중개 계약을 한 해놓고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소요된 비용 지불해야 한다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시면 위약금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얼마 줄 것이고 소요된 비용 얼마 줄 것인가. 지금 다른 부동산 통해서 매매 계약을 5억 원에 매매 계약했다. 만약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갑을 통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한 금액이 5억이다. 경상남도 조례보니까 중개보수효율이 0.4%다. 그럼 200만 원 나오겠죠. 200만 원은 당연히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했으니까 중개보수 200만 원 줘야죠. A는 야 하고 계약을 위반한 거 아니야? 200만 원 줘야 돼. 200만 원 줘라 그러면 계산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이 계산되면 200만 원을 전액을 위약금으로 줘야 한다고. 계약서를 써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 썼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게 중개보수 200만 원, 전속 중개 계약 가액의 계약 위반에 대한 200만 원. 이 정도 금전적인 부담이 있어야 의뢰인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예요. 요 두 가지는 허용되어서 위약금 주는 것은 아닌데 소요된 비용은 여기 준다 했죠. 소요된 비용은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고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주면 돼. 만약에 중개보수가 200만 원이면 50%니까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일간신문에 광고 낸다고 영수증이 70만 원짜리 영수증 가져왔다. 얼마 주면 되고 100만 원 범위 안에 70만 원 주면 되고 일간신문에 광고 내고 망에도 띄운다고 110만 원짜리 영수증 가져왔다 해도 얼마? 100만 원을 주면 되죠. 최대 50%를 부담하라 말이지. 기출문제처럼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주는 거 아니에요.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 두 가지 의무, 네 가지 의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 공개. 전속 중개 계약의 특징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는 있고 50% 범위 안. 됐죠? 봅시다. 교재. 그래서 거기 1번에 일반 중개 계약 있죠. 163페이지 일반 중개 계약 옆에 빈칸 있나요? 163페이지 위에 네모 1번에 빨간 저기 네모 1번 일반 중개 계약 있죠.
옆에다가 요 네 가지를 거꾸로 적으시라고. 1, 2, 3, 4번 해가지고 1.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없다.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 없다. 2.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보존 의무가 있다 없다. 3년 보존 의무 없다 적으시고. 3. 보수가 보장 안 되니까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없다.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 4. 마찬가지로 보수가 보장 안 되니까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있다 없다.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없다. 그 네 가지는 전속 중개 계약한 소장의 의무상이지 일반에게는 그 네 가지 의무가 없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 밑에 1번에 작성의 임의성이 있죠. 방금 적으신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 의무가 없다고. 그러면 이 동그라미 1번에 누구는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뒤에 몇 줄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소장에는 의무가 없으니까 네가 여러 부동산 가서 맡길 때 네가 맡긴 내용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면 소장님 한 장 적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지 소장한테는 의무가 없다고. 밑에 표준서식 있나요? 표준서식 있다 적으셨죠? 있지만 이 표준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서식은 어디 성하고? 국토교통부령이니까 누가 사용을 권장하는가? 첫째 줄 국토부 장관은 괄호.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놨죠. 서식은 있는데 사용 작성 의무가 안 쓰니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 권장은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만. 뭐 협회는 해서 틀린 점 나온 적이 있어요. 협회가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의뢰인이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요청을 받은 경우 작성 의무는 여전히 없지만 작성하는 경우에 법에 정하고 있는 밑에 1, 2, 3, 4번 있죠. 그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 물으면 기본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재사항인가 아닌가 그걸 물어요. 그러면 예정은 체크했죠. 1번에 중개대상물 위치, 중개대상물 규모 그렇게 잘라서 읽으셔야 돼요.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인가 아닌가 할 때 위치 및 규모 하지 마시고 쪽에서 중개대상물 위치, 중개대상물 규모. 그 말은 매도인이 와서 일반 중개계약하게 되면 내가 내놓게 되는 물건은 무슨 동 몇 번지 있다. 규모 몇 평형대 물건이다. 위치 및 규모를 적으라고. 매수인이 와서 일반 중개계약할 수도 있죠. 매수인이 원하는 지역이 어딘지 무슨 동인지 몇 평형대를 원하는지 적으라는 겁니다. 거래 가능한 예정 금액 적고 예정 금액대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 받습니다라고 예정 금액에 대한 보수도 적고 나머지 중개 계약을 한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사항도 요청할 수 있대. 밑에 전속 중개 계약 2번 있죠. 그 네 가지 거꾸로 12월 달에 적으신 분은 덮어서 적으시라고. 3, 4, 5월 뒤 4월 되면 요약집 나오면 이거 책이요 버릴 되면 5월 말 되면 버려야 되는 책 아니에요. 이 책은 5월 말 되면 물론 기본서를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요약집 필요 없는 분도 계시지만 1 뭐라고 적어놨어요? 1번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의하여야 한다는 말은 법에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 말이고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2.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가장 핵심을 3번을 크게 적으시고 중개 대상물의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적으셔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4번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해야 한다.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가 있다. 그렇게 적으시고 자, 전속 중개 계약이면 일반과는 달리 4가지 의무가 더 있다. 그걸 먼저 보시고 밑에 확인하시면 돼요. 거기 밑에 2번에 개업 공유서 의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해야 한다. 맞아요? 둘째 줄 개업 공유서는 전속 중개 계약서 표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말은 지금 적으신 것들을 하면 의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몇 년간 보존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번, 2번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1번, 2번 합쳐가지고 업무정지 적어보시고 3번 별표하셔야 되겠네.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뒤에 또는 동그라미 선택 개념이요. 망과 일간신문 모두가 아니고 또는 일간신문에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며칠 7일 괄호 7일 이내에 밑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장 핵심이요. 다만 그 말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그 말은 앞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원칙. 다만 예외로 그 말이죠. 의뢰인이 뭐 요청했다면 비공개 요청한 경우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위반하면 제재가 뭐라고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적으시면 돼. 아니 된다 뒤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정보를 공개할 사항이 7가지 나와 있죠. 암기사항인데 일단 밑에 5번 보시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그 다음 밑줄 중개대상 물의 권리관계는 물건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죠. 다만 동그라미 예외로 각 권리자의 뭐는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사람 정보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7번에 어떤 금액? 예정 동그라미 예정 금액도 공개사항인데 뒤에 공시가 밑줄 공시가도 공개사항에 포함되지만 다만 그 말은 예외로 어떤 계약? 임대차 괄호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을 했다면 공시가 딱 1개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때 밑줄에 보세요. 공개한 때 그 말은 며칠 걸렸다. 7일 걸려서 공개했다. 그 다음에 문서 통지는 며칠?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 공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그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그 다음 밑줄 2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뭐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지금 적으신 내용이고 밑에 3번에 중개 의뢰인 의무사항 1. 위약금 지불 의무 있죠.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알고 보셔야 됩니다. 기억 유효기간 내 그 다음 밑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했다. 어디에서는 가능한데 일반에서는 가능해서 위약금 없지만 지금 전속이니까 계약 위반이다. 그죠?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밑줄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200만 원이 계산됐다면 200만 원에 해당하니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대.
그 다음에 니은의 유효기간 내에 그 다음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 그게 답이죠.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고 소개해서 알게 된 상대방인데 뒤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뭐하고 폐지하고 직접 계약했죠. 계약 위반이죠. 똑같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대. 그럼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 밑줄 이건 계약 위반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맨 밑에 줄 유효기간 내 밑줄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서 위약분 아닌데 몇 프로? 50% 밑줄 하시고 뒤에 해당하는 금액의 뭐 범위 안 50%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됐죠? 유효기간 밑줄 하시고 자 민법을 공부하시면 계약법 가시면 계속적 계약하고 일시적 계약 이렇게 나누게 돼요. 일시적 계약의 대표 선수는 매매죠. 매매는 매매 계약을 합의했다면 매매 대금 지급하고 등기 넘어가면 계약 끝났죠. 그 매매 계약처럼 일시적 계약을 깰 때는 해제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대표적이죠. 남의 물건을 일정 기간 차임 보증금 주고 빌려 쓰겠다는 기간이 있죠. 기간 내에 권리 의무가 존속되죠. 여기 계속적 계약이야. 계속적 계약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적 계약을 깰 때는 해지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지금 배우시는 중개계약은 민법으로 분리할 때 일시적 계약인가 계속적 계약인가? 중개를 해달라고 계약했죠. 그러면 중개를 확인 설명하겠죠. 계약서 쓸 때까지 중개를 해서 계약 쓸 때까지 기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래서 중개계약도 민법으로 치면 기간이 필요한 계속적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걸 법에서 유효기간이라 해요. 그럼 중개계약도 일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기간이 필요한데 일반 중개계약을 할 때 관행적으로 만에서 일반 중개계약 할 때 여러 부동산에 일을 맡길 때 일일이 몇 개월 맡길게 이렇게 약정해요? 일반 중개계약은 잔치집에 가면서 일반 중개계약 한다? 잔치집에 가면서 한다는 말은 결혼식장에 101동 1501호 사모님이 차 타고 나오면서 이제 결혼식장 간다고. 단지 내 상가 부동산 쭉 있을 거 아니야? 마침 가하고 어리 둘이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네. 그러면 내리지도 않고 초림을 가면서 창문만 내려가지고 소장님 두 분한테 아파트 101동 1501호 내놓고 갈게요. 이렇게 한다고. 그 소장 두 사람 담배 피우다가 담배 끄고 잘 다녀오십시오. 같이 인사하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101동 1501호 내놓겠다고.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예 매매계약 중개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은 다수한테 했다고. 그죠? 되죠? 일반 중개계약. 유효기간을 일일이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필요한 게 중개계약인데 관행적으로 일반 중개계약은 기간을 안 정하니까 기간에 필요해서 법에서 얼마나 정해놓고 3개월로 한다 정해놓고 뒤에 다만 동그라미 당사자인 의뢰인과 소장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개월과 다른 약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급하게 한 달 후에 이사 가면 한 달 맡길 수도 있고 느긋하게 5개월 후에 계약이 끝나면 5개월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다 밑줄.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으면 몇 개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을 5개월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은 3개월로 단축된다? 약정 나오면 약정한 기간에 따라서 결정되고 약정이 없으면 할 때는 몇 개월? 3개월.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일리하시고. 그래서 5번에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에 공통된 의무 있죠. 이건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요 네 가지에서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네 가지 아니면 공통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1, 2월 달 공부 끝난 다음 3, 4월 달에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쉬워요. 아직 전체 내용을 다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자, 그 정도 하시고 넘겨보시면 169페이지 작년 문제가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가. 3번 중개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는 어디만 있고 전속에만 있지 일반이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1, 2, 4, 5번은 나중에 3, 4월 달에 서식을 다시 공부를 좀 하셔야 돼. 밑에 중개계약 두 번째 문제 중개계약 밑줄 틀린 거 X. 임대차 밑줄
전속 동그라미. 임대차를 목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했다. 공개사항에 공시가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시 공개는 틀렸고. 3번 전속 중개 계약은 법령에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맞아요? 전속 중개 계약서 의해야 한다 적으셨잖아요.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서를 쓸 때 누구하고 누구만 도장 찍으면 돼요? 그죠? 이것도 나중에 착시입니다. 중개 계약은 의뢰인과 기업 공인사 두 사람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찍으면 돼요. 여기는 소속과 관계에서 없어요. 소속이 찍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의뢰인과 기업 공인사만 서명 또는 할인이지 소속 공인사 소공은 X입니다. 소공은 어디 찍는가? 확인 설명을 소속이 할 수 있나 없나요? 계약서를 소속이 작성할 수 있었어요? 그때 소공이 일을 했다면 서명 및 할인은 거래 계약서나 확인 설명 찍는 것이지 중개 계약서 나면 중개 계약은 누구와 관계없는 계약이고 소공 관계없고 의뢰인하고 소장끼리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서명 또는 할인한다. 4번도 2주에 1회 이상 중개무 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맞다. 그죠?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있죠. 작성 의무가 없다. 의뢰인은 요청할 수 있다. 넘기시면 170페이지, 171페이지 서식이 제목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서 타이틀 밑줄하시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있다 없다? 옆에 사용 작성 의무가 있다 없다? 타이틀 옆에 사용 작성 의무는 없다. 사용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3년 보존 의무가 있다 없다? 3년 보존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서식은 있지만 사용 작성 의무가 없어서 안 쓰니까 이 서식은 누가 정해놨고 지금 국토부에서 정해놨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누가? 국토부 장관이. 넘기시면 172페이지 서식 제목이 뭐이고요? 전속 중개 계약서 타이틀 밑줄하시고 이건 반드시 의해야 한다. 의하여야 한다. 그 표현도 시험 나니까 반드시 의하여야 한다. 는 말은 사용 작성해야 한다 그 말이죠. 몇 년 보존? 3년간 보존. 자 넘기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타이틀만 보시면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계약 알선 업무인 중개업무와 관계가 있는가 보세요. 타이틀만 적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지고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할 때 필요한 정보가 있나요 없나요? 소재지 지목 면적 가격 권리관계 필요한 정보가 있죠. 정보망이란 말하면 부동산 거래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망에 뭐하고 정보를 공개 인터넷입니다. 망에 공개하겠단 말은 혼자 중개라고 다른 부동산 같이 내가 이런 조건의 정보를 가진 물건이 있습니다. 망에 올려놓겠습니다. 다른 소장님이 보시고 찾으시는 물건이 맞으면 연락 주십시오. 공동 중개합시다. 그것이 망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망은 결국 부동산에 거래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망에 정보를 공개하고 다른 소장하고 공동 중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중개와 관계 있나 없나요?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정보망은 중개와 관계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망을 이용할 때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처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망 관계에서 법을 위반하면 다 제재가 뭐다? 망 옆에다가 밑에다가 업무정지 대상이라 적으시면 돼요. 망은 다 업무정지 대상이에요. 그래서 1번의 2에서 정보망이란 오로지 누구끼리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가로 오로지 소장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정보망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중개대상물 매매에 관한 정보 교환하는 체계이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다. 그러면 망 개념할 때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중개 의뢰인 X다.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계약하는 거죠. 이용하는 것이고 일반 손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마산으로 이사간다. 그러면 이사갈 동네에 아파트가 얼마씩 하는지 네이버나 통해서 검색할 수 있나 없나요?
그건 지금 공부하시는 정보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중개업을 하는 소장만 가입해서 내가 이런 조건 물건 가지고 있으면 띄우고 가입하는 소장이 물건 보고 찾고 있는 물건 맞네. 네가 내놓은 물건 내가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공동 중개합시다. 서로 연락하는 게 정보망이에요. 됐어요? 요건 결론적으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는데 나오면 법 규정 그대로 나오니까 함정만 체크를 잘 하시면 돼. 쉬었다 하죠.